아직까지는 약간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수주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올해 내년부터 찍히게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략 한 50%에서 60% 이상의 상승도 충분하다라는 점, 적어도 뭐 5만원대에서 6만원대 요 구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안녕하세요, 투자버튼입니다. 자, 오늘은 원전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전주 이제 진짜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여러 번 원전주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야지만 이제 관심을 갖는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목을 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 충분히 잡으실 수 있겠고요. 그럼 왜 원전주를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본이 이제 대미 투자 1호에 이어서 2호까지 신속하게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미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결정에 있어서 가장 높은 확률로 보이는 산업이 원전과 히토류 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로 인해서 전력망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쪽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원전 쪽에 대한 투자를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관련주들도 일제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미 투자권에 있어서 핵심은 뭐다? 라고 했을 때 한국형 원전인 APR 1400이 미국에 도입 채택이 되느냐? 이게 정말 큰 이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이 APR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개발을 했는데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관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자국 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만든 AP1000을 써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이 AI발 전력 부족과 또 트럼프가 제시한 원전 100개 건설을 위해서는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APR, 국내 한국형 원전을 미국에 설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물론 웨스팅하우스에다가는 기술 상류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수익률은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진은 좋지 않을 수 있는데 미국 진출이라는 엄청난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수 있게만 된다면, 이것만 확인이 된다면 지금 원전주들의 이 상승세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강하게 올라갈 거고요. 당연히 국내 원전주들 몸값도 급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당연히 차세대 원전이겠죠. 일본의 경우에는 2차 투자권으로 차세대 원전을 언급을 했습니다. 차세대 원전이랄 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뭐 당연히 이제 뭐 SMR이라든지 뭐 소듐 원자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 전력원 확보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미국이 말하는 원전 100개 짓는 거, 원전 100개 짓는 거를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차세대 원전에 대한 설립 명분과 실질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 원전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 빠르게 늘어날 겁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 원전주들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뭐다? 이런 SMR이나 차세대 원전에 대한 포지션을 들고 있는, 노출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핵심주들 빠르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4종목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두산에너비티, 현대건설, 태웅, 우진 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미 투자에서 우리 한국형 원전 APR 1400이 수주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전력과 한전기술은 엄청난 수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요 두 종목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죠. 먼저 두산에너빌리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는 말하면 이거는 뭐 원전주의 가장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2025년 이후로부터 나오는 수주들은 대부분 이제 원전이랑 SMR 관련된 수주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주가 늘어나는 구간에 있어서 이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수주가 본격화가 되는 시점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종목을 보셔야 되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점은 뭐냐면 원전계 TSMC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업체든 뭐 웨스팅하우스든 한국전력이든 뭐 다른 일본 업체든 본인이 이 주기계를 만들 때는 두산한테 요청을 해서 만들어주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든 저 업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원전 시장이 커지는 게 중요합니다. 원전 시장이 커지는 게 중요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쪽만 아니라 지금 뭐 천연가스 같은 것도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스터빈도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전력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가스터빈들이 많이 쓰이게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수주가 좋고, 그리고 앞으로도 수주가 좋은 기업이다 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시다시피 두코반이라든지 또 각종 원전 프로젝트들이 올 하반기 2026년 하반기부터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가 올랐고 신고까지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사실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일단은 매수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조정에서부터 약간 추가적인 물타기라고 하죠, 평단 낮추기 작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현대건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말씀드리고 나서 대략 한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요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전계의 글로벌 EPC, 그러니까 원전을 짓고 건설하고 이런 걸 다 하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요 EPC 업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 시장이 개화가 되게 된다면 현대건설 또한 뭐 SMR을 떠나서 뭐 어느 업체든,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어느 나라든 한국형 원전을 안 쓰더라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은 동참을 해서 짓는다. 그 나라의 원전을 짓는 데는 이 두 업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같이 보셔야 될 기업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오늘 가장 큰 메인 종목이고요, 바로 태용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미래가 짱짱한 기업이다, 업사이드가 되게 높은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업인 이 뭐 풍력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수주 잔고가 2020년 300억부터 지금 1700억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특히 제일 중요한 점은 2025년의 수주가 2024년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2026년에도 이런 수주 잔고의 우상향 추이가 계속될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태용 같은 경우에 뭐 하는 회사냐면요, 이제 그 원자로에 들어가는 단조 부품들, 그리고 또 SMR의 이런 기둥 같은 거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게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형 단조들, 엄청 큰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두산이나 태용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두산 쪽은 워낙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용이 이렇게 약간 부대장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태용의 장점은 또 뭐냐면 코스닥 150 편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코스닥 ETF 수급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태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총이 지금 162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10% 정도만 더 상승을 해줘도 코스닥 150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150 편입이 되게 된다면 ETF 수급들이 굉장히 쏟아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의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유사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최근에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시총이 2조 4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2배 정도 올랐는데 이 2배 정도 오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ETF 수급에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ETF 수급이 들어오고 난 뒤에 급격한 상승을 했고요. 역시나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렇게 그 외국인 수급치를 봤을 때 최근에 상승세를 보면 요 구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기관이랑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잘 보이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동향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빨간색 파란색 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 이게 저는 ETF 수급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오르비텍 같은 종목도 비슷합니다. 오르비텍도 최근에 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기관 수급입니다. 근데 이게 역시나 오르비텍도 원전 ETF에 편입이 된 만큼 이걸로 인해서 이 ETF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ETF 수급을 봤을 때 태용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파란색 선 빠르게 올라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본격적인 ETF 수급들에 대한 준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태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셨을 때 직전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한 5개월 이상 조정을 받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의 끝마무리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 굉장히 좋은 위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용 같은 경우에는 그럼 너는 얼마까지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이 태용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에 유사한 기업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런 단조 제품들,
그러니까 큰 어떤 쇳덩어리를 만드는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이 업체들이 대략 3에서 6 정도, 3에서 6 정도의 PBR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용 같은 경우는 지금 1.2의 PBR을 받고 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태용이 아직까지는 약간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보다 대략 한 50%에서 60% 이상의 상승도 충분하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 36,000원이잖아요. 그럼 60%가 오르면 얼마죠? 그러면 대략 한 18,000원에서 20,000원 정도가 더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 고점인 46,000원은 당연히 돌파를 하겠고요. 그렇게 보면 제가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게 된다면 2008년, 2009년도에 만들었던 전 고점까지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뭐 5만원대에서 6만원대 요 구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태용이라는 종목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원전주 중에서 지금 차트도 굉장히 좋고 또 수급도 굉장히 좋고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이 사업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주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올해 내년부터 찍히게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쉬우니까 한 종목 정도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종목은 우진이라는 종목이고요. 우진이라는 종목은 뭐냐? 원전에 들어가는 ICI라는 계측기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형 원전에는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진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원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원전 납품 후에도 계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로 안을 체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납품 후에도 계속 최대 60년 동안 교체랑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엔 돈이 끊기는 기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수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등락폭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아까 저 말씀드렸다시피 대미 투자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원전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한국형 원전이 납품하게 된다면 이런 우진 같은 기업들도 아직 시총이 5천억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기업들 1조, 2조짜리 기업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우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후발주로서 따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점, 그리고 왜 지금 원전주냐라고 했을 때 일본의 대미 투자가 1호, 2호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래도 가장 우리나라가 덜 주고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원전 같은 산업이죠. 왜냐면 이건 수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보셔야 되고, 대미 투자 확정되고 또 한국형 원전이 만약에 미국의 수주가 된다면 관련주들 몸값 대폭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4종목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태용이라는 종목 꼭 기억을 하시고 관심 종목에 필수로 등록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기 위해서 텔레그램 정보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뉴스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겠고요. 이런 아이디어들, 원전에 관한 소식들, 태양광에 관한 소식들, 2차 전지에 관한 소식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공짜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하단 댓글에 달아놨으니까요. 많이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유튜브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